안녕하세요. 미소쌤과 요양정복의 미소쌤입니다. 자, 드디어 2단원의 끝이 왔습니다. 오늘 배우실 질환은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인데요. 이 치매 뇌졸중 파킨슨은 신경계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노화에 따른 신경계 특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질병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제가 그때도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노화가 되면 좋은 거는 떨어지고 안 좋은 거는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볼게요. 1번, 신경세포의 기능은 증가했을까요? 저하했을까요? 그쵸? 저하하게 되고요. 그 나이가 들면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은 증가할까요? 저하할까요? 선생님? 그렇죠. 요것도 저하되고 감각이 민감해지는 게 아니고 둔화되고요. 정서 조절이 안정될까요? 불안정해질까요? 그렇죠. 불안정해집니다. 6번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증가할까요? 저하할까요? 저하되겠죠. 자, 여기서 다른 거는 다 좀 유추해보면 나오는데 5번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5번 먼저 보겠습니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는데 단기 기억은 예를 들면 짧은 기억이죠. 최근의 기억을 단기 기억이라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3일 전에 뭐 드셨어요? 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장기 기억은 뭐냐면요. 옛날 기억이에요. 오래전 기억.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공감하실 건데 3일 전에 내가 뭐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다가 25년 전에 결혼기념일이라든지 혹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디서 낳았고 몇 시에 낳았고 이런 것들은 생생하게 다들 기억을 하시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 단기 기억, 최근의 기억은 점점 감퇴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오래전 기억인 장기 기억은 대체로 유지가 돼요. 자, 오늘 요 세 가지 질환 배우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질환은 바로 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정상적이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인지 기능을 상실해서 결국은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치매라고 하는데요. 이 치매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몇 가지인지 한번 볼게요. 치매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와져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치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라는 건데 이거는 원인이 뇌졸중입니다. 이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건데요. 이거의 후유증으로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되뇌 병변인데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우울증이나 약물 및 알코올 중독 같이 이런 약물에 중독이 돼서 기억을 관장하는 되뇌의 병변, 스크래치가 딱 생긴 거죠. 근데 이게 낫지 않고 계속 곪아서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관련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건망증을 앓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죠. 건망증이랑 치매는 엄연히 다릅니다, 선생님. 건망증에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펜을 여기다가 냉장고에다가 딱 놓은 거예요. 냉장고에 놓고 계속 찾아요. 찾았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펜이 나와요. 그러면 아 맞다 내가 여기다 놔뒀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아 맞다 이게 건망증이에요. 치매는요 힌트를 아무리 줘도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건망증과 치매의 구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의 증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치매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인지장애 증상이고요. 하나는 정신행동 증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다 일일이 구분 짓기에는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최대한 구분을 지을 때 그나마 좀 쉬우시라고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인지장애 증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요. 인지장애 증상은 무슨 력, 저하, 그리고 실행기능 저하입니다.
보기에 혹시라도 인지장애 증상을 찾으세요 라고 나온다면 무슨 력 저하, 실행기능 저하를 찾으시면 되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인지장애 증상에서는 첫 번째 기억력 저하, 언어능력 저하, 진압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실행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같은 경우에는요,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언어 능력 저하, 진압력은 그때 배우셨죠, 선생님?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능력을 진압력이라고 하고요. 시공간 파악 능력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엌은 어떤 곳이에요? 부엌은 요리를 하는 곳이고, 화장실은 대소변을 보고 씻는 곳이고, 안방은 자는, 쉬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엌은 어떠한 공간이고 화장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공간인지 아는 능력을 시공간 파악 능력이라고 하는데,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이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되고요. 마지막으로 실행기능 저하가 있는데, 실행기능 저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옷매무새가 흐트러져서 지저분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옛날엔 되게 깔끔했는데 요즘에는 뭐 단추가 떨어져도 신경을 쓰지 않고 옷에 뭐가 묻어도 뭐 빨래를 하지 않나 해서 옷 매무새가 흐트러져서 지저분한 인상을 주는 게 실행기능 저하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다 인지장애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정신행동 증상이 되겠는데요. 정신행동 증상엔 어떤 게 있냐면 우울증. 우울증의 키워드 저희 미소쌤 수업 들으신 선생님들이라면 아시죠? 첫 번째는 자살, 두 번째는 의욕상실, 세 번째는 몰라요. 였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그리고 정신증이 있는데요. 정신증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망상, 환청, 환시가 있고 초조 및 공격성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는 수면 장애가 치매 증상 중에서도 정신 행동 증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에는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거 아세요? 치매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중기, 말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 단계별 특징과 증상은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특징은요. 가족이나 동료들이 문제를 알아차리기 시작은 하는데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이고, 초기의 증상,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 찝어드릴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며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요. 전화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질문하는 거, 그리고 공휴일, 납기일 등 연, 월, 일을 잊어버리는 게 초기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중기 넘어갈게요. 중기의 특징은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지낼 수 없는 수준이고요. 증상 중요한 거 띄워드릴게요. 주소나 전화번호, 가까운 가족의 이름을 잊어버리고요.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말수가 줄어들고 옷을 입거나 외모를 가꾸는 위생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요. 배회 행동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혼자서는 집안일과 외출을 하지 못하는 게 중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말기의 특징은요, 아예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을 말기라고 하고, 증상 중에 중요한 부분 찝어드리자면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판단을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보행장애와 대소변 실금, 욕창, 낙상 등이 반복되면서 와상 상태가 되는 게 말기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면 치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요.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약물 치료, 하나는 비약물 치료입니다. 우리는 물론 약물 치료도 무조건 중요하지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알으셔야 될 건 비약물 요법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비약물 요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환경을 개선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면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복잡한 환경에 치매 어르신들이 가시게 되면 얼마나 혼돈을 느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환경은 무조건 단순하고 구조화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행동 개입이 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비약물 요법은요. 바로 인지 및 활동 자극이에요. 우리가 이제 손 같은 경우에는 소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많이 쓰는 수공예라던가 간단한 물건 만들기 같은 대상자한테 익숙하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비약물 요법 중에서도 중요한 인지 및 활동 자극 요법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있을까요? 사실 예방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100% 예방이 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진행을 약화시킬 수는 있거든요. 예방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선생님. 잘 드시고 친구들도 잘 만나시고 햇빛도 많이 보시는 거.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다룰 거는 뭐냐면 바로 기억력 장애를 보이는 경우에는 어디를 가시냐?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조기 검진을 받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예방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단은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이죠. 그 다음은 친구, 보통 이렇게 되는데 치매가 진행이 될수록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치매 초기에는 친구부터,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먼 것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치매 중기로 가면 가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치매 말기로 가면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선생님들한테 치매란 나를 잃어버리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항상 드리는데요. 여기까지 치매 공부하고 다음 뇌졸중 수업하겠습니다. 치매까지 하셨고요, 선생님. 이제 다음 질병은 뇌졸중이라는 건데 뇌졸중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뇌혈관이 막힌 거는 뇌경색, 그쵸? 뇌혈관이 터진 거는 뇌출혈입니다. 뇌경색, 뇌출혈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뇌졸중은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뇌졸중의 관련 요인 첫 번째는 흡연입니다. 스트레스, 그다음에 고령, 뇌졸중 가족력이 있습니다. 주변 가족분들 중에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머리 검사를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과거력. 한 번 터진 혈관이 또 터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과거력, 그 다음 비만, 고지혈증까지. 고지혈증은 혈관에 지방이 막 이렇게 끼는 거잖아요, 선생님. 이 지방 덩어리가 혈관을 막히거나 터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한 사람과 고지혈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뇌졸중 위험합니다. 자,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에 중요한 건 두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요양보호사가 뇌졸중을 발견하려면 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러한 질문들로 인해서 어르신의 뇌졸중을 빨리 발견해서 더 큰 피해를 막으셨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웃어보세요입니다. 웃어보라고 했을 때 입모양이 삐뚤어지고 평소와 다르다면 뇌졸중 위험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바로 양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양손을 들어보세요. 양손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한쪽 손이 축 내려가요. 그러면 뇌졸중의 위험 증상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바로 말해보세요입니다.
말을 해보라고 했을 때 침을 흘리거나 말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응급처치가 있을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어보세요, 양손을 들어보세요,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라도 이상하면 얼른 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뇌졸중의 증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요. 증상들이 많지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찝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반신마비입니다. 반신마비고요. 이 반자는 무슨 반자냐면 반대쪽 반자입니다. 이 말은 손상된 뇌의 어디에? 반대쪽에 팔다리, 안면 하부가 어디냐면 눈, 코, 입 했을 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에 갑작스러운 마비가 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반대쪽이라 그랬잖아요, 선생님. 오른쪽 뇌가 손상이 되면 어디에 마비가 올까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게 되고, 왼쪽 뇌가 손상이 됐으면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게 되겠죠. 그 다음 전신마비도 있습니다. 뇌에서도 뇌간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정말 운이 안 좋게 그 부위에 있는 뇌혈관이 손상이 된다면 전신마비로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은 반신감각장애입니다. 역시나 이 반자는 반대쪽 반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오른쪽 뇌가 손상이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면서 거기에 감각도 이상해지는 거고요. 다음 증상은 언어장애입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고요. 5번 두통 및 구토인데 이 두통이요, 선생님 그냥 아유 머리야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극심한 두통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뇌졸중을 앓으셨던 환자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망치로 머리를 세게 그냥 후려치는 듯한 느낌의 극심한 두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의식장애가 있을 수 있고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8번은 별표. 8번은 바로 뭐냐면 처음 들어보시거나 생소하신 선생님들 많으실 거예요. 이 운동실조증의 정의를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술 취한 사람처럼, 어떤 사람처럼이라고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이 증상이 바로 운동실조증이라는 건데, 앞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은 운동실조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력장애, 하나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같은 시력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 삼킴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치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치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동작이 서툴러지고 대소변을 못 가리며 감정 조절에 이상이 생기고 기억력, 계산력, 판단력 등 지적 능력이 감소하게 되면 어떤 걸 의심해 봐야 되냐면요. 바로 혈관성 치매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치매가 오는 게 혈관성 치매라고 치매 배우실 때 종류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뇌졸중의 증상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뇌졸중의 치료 및 예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뇌졸중은 먼저 약물요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뇌졸중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뇌경색 발생 4시간 이내에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웃어보세요, 말해보세요, 양손을 들어보세요 같은 걸 빨리 확인을 해가지고 4시간 이내에는 뇌경색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선생님 요즘에는 3시간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교과서에는 4시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4시간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발병 초기부터 뭘 병행을 하셔야 되냐면 재활요법을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아우 이거 힘든데 재활 빨리 해야 될까요? 하시잖아요. 한번 손상된 신경은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발병 초기 때부터 몸이 괜찮다면 재활요법까지 병행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삼키는 것이 어렵거나 발음이 어눌해진 대상자가 음식을 삼킬 때에는 폐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 호흡기계에서 배우고 넘어오셨겠지만 흡인성 폐렴 때문에 폐로 흡입되지 않도록 잘 주의를 해서 삼켜야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뇌졸중에 전구 증상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전구 증상 첫 번째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고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하고 일어서거나 걸으려 하면 자꾸 넘어지고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보이거나 갑자기 벼락치듯 심한 두통이 오고 의식장애로 깨워도 깨어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뇌졸중의 전구 증상이고요, 선생님. 이게 참 신기한 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또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근데 그럴 때 방심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사라져버렸다가 그 사라진 거를 미니 뇌졸중, 작은 뇌졸중이라고도 해요. 근데 사라졌다가 보통은 한 달 이내에 크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에서는 이 전구 증상 잘 확인하셔서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신경계 마지막 질환입니다. 마지막 질환 파킨슨 질환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선생님 제일 중요한 게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 증상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상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파킨슨 질환은 어떤 질환인지 왜 생기는지 먼저 정의를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파킨슨 질환은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가 되는 질환입니다. 이것도 퇴행성 질환이고요, 스님. 한 번 걸리게 되면 완치가 굉장히 힘든 질환인데 파킨슨 질환의 증상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증상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합니다. 파킨슨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표정입니다. 표정의 변화가 없는 무표정이 나타나고요.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이 경직되고요. 제일 중요한 증상입니다. 바로 뭐냐면 안정시 떨림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손이 자꾸 이렇게 떨리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 증상 첫 번째는 무표정, 동작이 느려짐,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이 있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증상 찝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가 굽었어요. 반듯한 고든 자세가 아니고 굽은 자세, 얼어붙는 현상, 이렇게 놀란 거죠. 얼어붙는 현상, 그리고 자세 반사의 소실, 그러니까 내가 딱 이렇게 한 발로 버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세 반사라고 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균형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파킨슨은 사실 증상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증상을 공부를 하시되 그 중에서도 요 증상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킨슨 질환의 치료 및 예방으로 넘어갈게요. 약물요법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관절을 운동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여기 증상에 보시게 되면 동작도 느려지고 근육이 어떻게 된대요? 근육이 경직이 된대요. 자세도 굽고요. 이게 계속 근육이 경직된 상태로 계속 안 써버리게 되면 더 굳고 더 경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스트레칭을 해주고 운동을 함으로써 조금 굳은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파킨슨 질환이 사실은 좀 정서적으로 지지가 필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많이 웃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질병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우리는 정신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킨슨까지 해서 신경계 질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